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볼티모어 대 신시내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티는 24일 시애틀과 홈 경기에서 3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깁스는 최근 홈 경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던지던 문제가 결국 터져버린 바 있다. 즉, 홈 경기에 깁스는 언제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 전날 경기에서 앤드류 에보트에게 맡기면서 3안타 1득점에 그친 볼티모어의 타선은 1차전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연결되었다. 비록 쉰 이후에 타격감이 올라오지 못했다는 건 아쉬움이 있을 듯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한 점차를 2점 차로 늘려버린 베이커의 피홈런이 정말 치명적이었다. 신시는 24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에서 3.1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위버는 6월 방어율이 무려 10.80일 정도로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인터리그에서 매우 부진하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내려놓게 하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웰즈와 베이커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3점을 올린 신시내티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연승 기간 중에 보여준 폭발적 화력은 이제 실종되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 즉, 선발이 버텨주지 못하면 대단히 힘들어질 것이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한 점대 마무리인 알렉시스 디아즈의 존재가 매우 든든할 것이다. 앤드류 에보트는 그야말로 리얼 특급 유망주였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볼티모어의 타선은 위버를 확실히 공략할 수 있을 듯. 깁슨이 홈 경기에서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신시내티의 타선은 이전에 비하면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볼티모어의 타선은 후반으로 갈수록 강점이 있는 편이다. 두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대 샌디에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츠는 23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이 도와주지 못했던 켈러는 결정적일 때 에이스의 투구를 해주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징검다리 호투에 기미가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샌디에고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3발 포함 9점을 올린 피츠버그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을 일단 홈 1차전에서 극복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수준 이하의 투수를 상대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3이닝을 혼자서 무실점으로 버틴 로안시 콘트레라스의 투구는 불펜 운용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샌디는 23일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11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넬은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실점 이하 두 자릿수 8삼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 5경기 31이닝 1실점 53진 중인데 이번 경기도 호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리치 힐 상대로 4점을 올린 샌디에고의 타선은 원정 격이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 김하성의 타격은 분명 훌륭했지만 혼자서 2개의 병살타를 날려버린 타티스 주니어가 김하성 바로 뒤였다는 게 아쉽다. 6이닝 동안 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에드리언 모레온이 이렇게 못 던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다르비슈의 갑작스런 결장은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러나 피츠버그의 좋은 날은 1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편, 게다가 최근의 스넬은 그야말로 무적의 투구를 해내고 있는 반면 켈러는 징검다리 투구에 기미가 있는 게 아쉽다. 세 번째 경기는 토론토 대 샌프란시스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승 종료로 이어진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현재로선 불펜 데이 운용 가능성이 높다. 불펜 데이가 아니라면 트레버 리차즈가 선발로 나서겠지만 이미 리차즈의 선발 카드는 실패를 맛봤다는 게 문제. 향후 일정을 고려한다면 불펜 데이 운용도 신중하게 해야 할 처지임엔 분명하다. 전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투수진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8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토론토의 타선은 텐덤 투수인 알렉스 우드에게 막혀버린 게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12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에 대해선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 결정적 2실점을 허용한 에릭 스완스는 아무래도 지고 있을 때 등판시키면 안 될 것 같다. 생프는 24일 애리조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웹은 6월 한 달간 3승 1패 4.05의 성적을 남긴 바 있다. 최근 홈보다 원정 투구가 확실히 좋은 편인데 오히려 원정의 웹은 QS 플러스를 기대해도 좋을 정도다. 전날 경기에서 가즈먼과 스완슨 상대로 확실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3점을 득점한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홈런 없이 결정력을 과시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현재의 타격이라면 이번 시리즈 내내 기대를 걸 수 있을 듯. 우드 강판 이후 3이닝을 7K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역시 든든한 셋업과 마무리가 있고 볼 일이다. 토론토의 타선은 단숨에 침묵해버렸다. 원정에서
강한 우드에게 맡겼다는 건 이번 경기의 부진을 부를 수 있는 요소일 듯. 게다가 토론토는 불펜의 중간 허리 단계가 약한 팀이고 덕분에 불펜 데이가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은 팀인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첫 원정 단추를 잘 뺀 상태다. 네 번째 경기는 보스턴 대 마이애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완패를 당한 보스턴 레드삭스는 불펜 데이를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테너 호크의 빈 자리를 딱히 메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 얼마 전 콜업이 된 크리스 머피가 텐덤 투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피베타보다는 더 안정감이 있는 투수이면 틀림없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샌디 알칸타라의 투구에 저지당하면서 단 한 점에 그친 보스턴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홈까지 이어졌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일 것이다. 화력전에서 밀려버리면 이 팀은 정말 답이 없어진다. 4.1이닝 4실점을 내준 불펜 역시 아쉽기는 매한가지일 듯. 마이애미는 23일 피츠버그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13삼진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게럿은 최근 3경기에서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인터리그 원정에서 쾌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전날 경기에서 보스턴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10점을 득점한 마이애미의 타선은 원정 화력은 역시 홈보다 좋다는 것을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다. 특히 잠잠하던 호르헤 솔로가 멀티 히트로 부활 조짐을 보여준 게 중요한 포인트일 듯. 마치 브래들리가 혼자 2이닝을 처리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한 건 불펜 운용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 것이다. 원정에서 부진했던 보스턴의 타격은 홈에서도 살아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번 시리즈 내내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듯. 마이애미 선발진 스타일상 알칸타라에게 부진하면 게럿에게도 고전할 가능성이 꽤 있는 편이다. 게다가 보스턴의 불펜 데이는 그다지 위력적이지 못하고 마이애미는 전날 어찌됐든 불펜 소모를 최소화했다. 기세에서 앞선 마이애미 말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대 휴스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인트는 22일 워싱턴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패배를 당했던 마이콜라스는 앞선 2경기의 부진을 벗어났다는 점에 위로를 받아야 할 듯하다. 이번 시즌 인터리그에서 투구 내용이 QS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승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발데즈를 무너뜨리면서 폴 대용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시차 적응에 문제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수비 몸놀림 문제가 적다는 게 포인트.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조던 힉스가 드디어 각성을 해낸 듯하다. 휴스턴은 22일 매치와 홈 경기에서 2.1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하비어는 무려 5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스스로 와르르 무너진 바 있다. 6월 들어서 징검다리 호투가 이어지고 있는 편인데 일단 호투 타이밍이고 야간 경기에서 3승 무패의 피안타율이 218로 좋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몽고메리 상대로 마틴 말도나도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휴스턴의 타선은 LA 원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사라진 게 치명적이다. 특히 결정적일 때 나온 2개의 병살타와 7회 초 2사 말로의 찬스를 살리지 못한 건 이번 시리즈의 암운을 들이우는 부분일 듯. 그나마 불펜의 2이닝 무실점만이 위안일 것이다. 컵스와 다르게 세인트루이스는 시차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경기 역시 기세는 세인트루이스가 더 나을 듯. 물론 하비어의 야간 경기는 기대를 걸 여지가 있지만 서서히 투구가 흔들리고 있고 휴스턴의 타격 흐름도 좋지 않다.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홈에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고 불펜의 안정감도 이전보다 낮다. 여섯 번째 경기는 텍사스 대 디트로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텍사스의 24일 양키스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버닝은 최근 2경기에서 모두 6이닝 이상 2실점의 호투로 페이스를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6월 1일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홈 야간 경기인 이번 등판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매닝 상대로 고전하다가 디트로이트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2발 포함 8점을 올린 텍사스의 타선은 예위 좋을 때의 모습이 돌아왔다는 게 고무적이다. 특히 8회 말 2사 후 4득점을 몰아친 집중력이 돋보이는 포인트. 그러나 스보르즈의 동점 허용은 승리조 불펜 투수에게 함부로 2이닝을 맡기며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다. 디트의 24일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웬츠는 투구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6월 1일 더닝과 맞대결에서 4.1이닝 7안타 1실점의 투구를 해냈지만 야간 경기에서의 웬츠는 깜짝투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투수다. 전날 경기에서 페레즈와 스보르즈 상대로 스펜서 토켈슨이 동점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다시금 원정 부진이 도지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다.
페레즈 상대로 고전했다는 건 이번 경기 역시 데닝 상대로 고전 가능성이 꽤 높다는 이야기. 2.1이닝 6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퍼질게 터진 느낌이 강하다. 텍사스의 화력이 되살아났다. 이번 경기 역시 그 흐름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듯. 물론 웬츠가 이전 텍사스 상대로 깜짝 투를 해내긴 했지만 야간 경기에 웬츠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투수고 더닝은 그때와는 다른 투수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대 LA 다저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콜로라도는 24일 에인절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프리랜드는 홈으로 돌아와서도 이전의 호조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금년 다저스와 첫 상대지만 야간 경기에서 꽤 부진한 터라 기대를 가지기엔 무리가 있다. 전날 경기에서 커쇼 공략에 실패하면서 3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콜로라도의 타선은 에인절스전에서 보여준 집중력이 거의 완벽히 사라져버렸다. 이 후유증은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듯. 4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그나마 제 역할을 해낸 듯하다. 워낙 선발진의 구멍도 많고 유망주들에게 선발 로테이션의 휴식을 주기 위한 것도 큰 편. 의외로 불펜 데이의 위력이 좋다는 점은 기대를 걸어볼 대목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콜로라도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5점을 올린 다저스의 타선은 폭발력이 나오지 않은 게 아쉬움이 남을 듯. 그래도 2홈런 3타점을 올려준 JD 마르티네즈는 지난 겨울에 잘 영입한 것 같다.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필 빅포드의 난조로 마무리가 올라온 게 아쉽다. 전날 경기는 커쇼가 커쇼했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콜로라도 타선의 타격감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이는 다저스 불펜 공략에 어려움을 안길 수 있는 부분일 듯. 게다가 프리랜드는 최근 홈 경기에서 흔들리고 있는 중이고 다저스의 우타자들은 좌완 공략도가 좋은 편이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